2020 도쿄 패럴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주정은 선수가 대한민국 1호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오는 10월 11일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와 집행위원 감사 선거가 사상 첫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관람형 태권도 경기 파워 태권도 시즌 1 본선이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과 이종갑 사무총장 투톱 체제가 본격 가동했습니다. 국기원이 16년 만에 태권도 편찬 공청회를 열고 영역별 집필 내용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권박스 미디어 서성원입니다. 올 가을부터 새로운 뉴스 형식의 태권도계는 지금을 제작 방송에 유익한 정보와 재미,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최진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우입니다. 태권도계는 지금 여러분들께 명쾌하고 발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정은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주정은 선수는 9월 3일 도쿄 패럴림픽에서 남자 75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러시아 선수와 재대결을 펼쳐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최 기자, 주정은 선수가 예선 첫 경기에서는 탈락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동메달 결정전까지 진출하게 됐죠? 한국 이번 패럴림픽에 주정은 선수 한 명만 마이너스 75kg 체급에 출전했습니다. 주정은 선수는 이번 패럴림픽 첫 경기에서 세계 랭킹 5위에 러시아의 이사엘 디비로프에게 35대 31로 석패하면서 패럴림픽의 문턱의 높음을 좀 실감했지만 이사엘 디비로프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패자부활전에 참가 자격이 주어져 기회를 잡았고 패자부활전 8강과 4강을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다시 러시아 이사엘 디비로프와 동메달을 두고 리벤지 매치를 펼쳤습니다. 주정은 선수는 1회전부터 자기의 특유의 주특기인 빠른 발을 앞세운 몸통 공격을 성공시키며 24대 14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파리 패럴림픽이 3년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주정은 선수가 이번 패럴림픽에 참가하면서 혼자 출전해서 여러 가지 부담과 고충이 있었는데 파리 패럴림픽에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좀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까? 예. 주정은 선수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기초 종목 신인 선수, 후보 선수 국가대표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선수 발굴 육성 체계를 쭉 밟고 올라온 선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한장애인체육회 프로그램이 효과를 본 또 선수가 됐습니다. 다만 아직도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 장애인 체육 예산은 국내에서 볼 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좀 지원을 확대해서 장애인 체육인들이 국제대회 경기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국제대회 참가를 독려하고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스포츠 과학화를 통해서 훈련 시스템을 꾸준히 종목별로 제공한다면 태권도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대한민국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집행부 선거가 코로나 영향으로 오는 10월 11일 첫 전자투표로 치러지는데요. 세계 태권도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로 진행되는 첫 번째 선거에 총재를 비롯한 출마 후보들의 자격 심사를 끝내고 최종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최 기자, 이번 선거에 조정은 총재가 또 출마한다고 하는데 들어봤습니까? 네. 총재 후보가 세계 태권도 연맹 홈페이지 통해서 공지가 됐습니다. 조정은 총재는 이번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했고요. 조 총재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지난 2004년 고 김은용 창설 총재의 자녀 임기를 시작으로 2005년과 2009년, 2013년, 2017년까지 총 5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17년간 집권해온 총재입니다. 2004년부터 6번 연임하면 딱 20년을 채우는데 단독 출마하면 투표 없이 그냥 바로 선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세계 태권도 연맹 규정에는 단독 후보일 경우에도 찬반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총재에 대한 찬반 투표 역시 전자 투표로 진행될 겁니다. 만약 양진방 회장과 정국현 전 총장이 이번 집행위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4년 후에 열리는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 후보 출마하겠죠? 충분히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 선거라는 게 단순하게 개인의 출마 의지만 갖고는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4년 동안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총재가 어떤 분위기에서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사이에 세계 스포츠계 쪽에 어떠한 이변이 있는지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지금 당장은 누구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때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유력 중심의 파워태권도 최강전 시즌1을 9월 4일부터 이틀 동안 모주 태권도원에서 개최했습니다. 파워태권도 최강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람형 태권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대한태권도협회는 올해부터 이벤트 대회에서 정식 대회를 승격해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파워태권도는 정식 대회를 승격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기존의 공인 전자호구인 대도와 KPMP사의 전자호구가 아닌 전혀 새로운 공기압 방식의 전자호구를 사용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존 전자호구가 아닌 공기압 방식의 전자호구를 도입한 것은 양지방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봅니다. 강도 표출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기존 전자호구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발, 발바닥으로 미는 그런 차감 점수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태권도 경기를 위해서는 참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일정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앞발, 발바닥 득점을 차단하지 못해서 이것은 좀 보완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릎이나 정강이, 팔꿈치 그리고 선수가 경기장에 넘어졌을 때 차감 득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센서를 부착한 주먹 장갑으로 인해서 발차기 득점이 차감되지 않는 등 경기가 좀 중단되는 일이 좀 발생했어요. 이런 것은 관련 업체가 어떤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보완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도입된 직경 7m에 45도로 안쪽으로 파인 참호형 형식의 경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8m에서 1m 줄여서 7m로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기술 발휘를 좀 제약한 측면이 있고 스텝을 좀 선수들이 하면서 고난도 발차기를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스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기에 좀 역동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5도로 기울은 벽면을 활용해서 선수들이 고난도 발차기를 구사해야 되는데 1m가 줄어들다 보니까 레슬링처럼 껴안고 붙들고 옆구리를 공격하는 조금 지루한 경기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 7m에서 다시 8m로 좀 연장하고 선수들에게 45도 벽면을 활용한 그런 발차기를 좀 하도록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 제6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이종갑 전 국기원 감사실장이 태권도진흥재단 신인 사무총장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오응환 이사장과 함께 투톱 체제를 가동하게 됐는데요. 최 기자, 네네. 이종갑 신임 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좀 길었어요. 인사 검증이 상당히 길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우선 오응환 이사장 취임 이후에 자천, 타천으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사무총장 후보로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인사 추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증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많은 인사분들이 자의와 타의에 의해서 좀 빠지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좀 많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좀 장고 끝에 이종갑 전 국기원 감사실장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응환 이사장과 이종갑 신임 총장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친구 사이입니다. 충남이라는 그런 지역적 토대도 같은데요. 오응환 이사장 그리고 신임 이종갑 총장 지금 주위의 기대와 과제는 무엇입니까? 예, 우선 태권도계에서는 그동안 이제 태권도 진흥재단에 출범한 이후에 네. 정부나 고위 관료 쪽의 인사가 일방적으로 이사장, 사무총장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장은 정치 관련된 쪽으로 그런 이제 국회나 이런 정무적인 감각이나 그런 정치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예산 확보 이런 부분을 하는 역량가를 좀 필요로 했고요. 사무총장은 태권도 진흥재단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태권도 유관 단체들과 관계를 고려해서 태권도인으로 했으면 좋겠지 않냐 이런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김성태 이사장, 김중원 사무총장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전에는 이상욱 이사장, 정국현 사무총장 이런 투톱 체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두 다 이제 태권도가 좀 이사로 볼 수 있는 오응환 이사장이랑
또 오응환 이사장하고 친구로 알려진 이종갑 사무총장이 투톱 체제를 좀 구축하게 되면서 대외적인 행보도 행보지만 그보다는 태권도 유관 단체들하고의 관계, 또 그다음에 스킨십 이런 부분이 더욱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기원은 9월 10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태권도 교본 편찬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16년 만에 품새 위주의 태권도 교본을 새롭게 편찬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각 영역별 집필 내용은 태권도 의미와 역사, 정신, 과학, 지도, 인성, 그리고 태권도 기본 동작과 기술, 용어, 품새, 겨루기, 격파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태권도 근대사 이후에 우리 서 기자님께서 가장 관심 많은 분야가 태권도 교육 부분인데요. 이날 공청회 화제거리가 뭐였나요? 가장 큰 화제거리는 태권도 기본 용어의 핵심인 주춤서기를 바위서기로 개정하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태권도 초보자들이 반드시 처음 배워야 하는 기마 자세를 50년 전에 주춤서기 자세로 바꿨는데 이날 이성학 집필자는 주춤이라는 말에 따라서 이 주춤서기가 뭔가 어정쩡하고 주춤한 모양이 되어버렸다면서 주춤서기를 바위서기로 바꾸자고 했는데요. 이성학 집필자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춤서기에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점을 대체할 만한 용어로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본 끝에 주춤서기보다는 완벽하진 않지만 바위서기가 더 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지금이 바로 50년 동안 사용해온 주춤이라는 용어를 바위라는 굳건하고 굳센 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춤서기에서 바위서기로 바꾸자는 의견에 좀 반발과 걱정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춤서기를 바위서기로 바꾸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좀 신중함을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기원 연구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계 이슈와 연안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슈앤 진단 코너인데요. 9월 4일은 태권도의 날입니다. 9월 4일이 왜 태권도의 날로 지정됐습니까? 네, 9월 4일이 태권도 날이 된 배경은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12년이 지난 2006년 베트남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9월 4일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지정된 날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하고 당시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태권도의 날을 공공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6월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들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국회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고요. 지금까지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서성원 기자님께서 9월 4일이 왜 태권도의 날이냐고 반문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감하는 독자들이 많았는데요. 9월 4일 저는 태권도의 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왜 9월 4일이 태권도의 날이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태권도의 날이라고 하면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상징성과 대필성이 있어야 되는데 9월 4일 최 기자 9월 4일이 무슨 태권도의 날이 될 만한 그런 상징성과 대필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어떤 날을 태권도의 날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내외 태권도인들이 이 날이면 태권도의 날로 인정하겠구나 이런 날을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9월 4일은 세계 태권도 연맹과 직결되어 있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날이기 때문에 세계 태권도 연맹이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했고 우리나라 정부가 태권도 진흥법에 의해서 태권도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삼았잖아요. 세계 태권도 연맹 입장에서는 태권도 정식 종목 채택인 9월 4일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태권도 경기와 관련이 없는 태권도 무의 무도성을 보관하는 분들 그리고 생활체육 태권도를 지지하는 분들은 9월 4일에 대해서 큰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의 본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상징성과 대표성을 아우른 날을 별도로 정해서 다시 태권도의 날을 지정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제가 4가지 예시를 들었는데요. 자, 1955년 4월 11일 태권도 명칭을 처음으로 발표한 날, 그리고 태권도 명칭을 공식 의결한 1965년 8월 5일, 그리고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9월 4일, 현재 태권도의 날이죠. 그리고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2018년 3월 30일, 이 4가지 날 중에 태권도의 가치와 의미, 상징성과 대표성, 전책성을 아우르는 대회, 이거 태권도인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9월 4일은 태권도인들의 의지와 정서와 무관하게 정해진 일방적인 대회다.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의 날 법정 기념일을 바꾸기란 쉽진 않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부터 9월 4일 태권도의 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국내외 태권도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날이구나. 이거 좀 개정하자. 이런 움직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저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태권도 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들에 관한 법률인에서 본인들이 탄생한 단체가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날이 또 상징성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어느 한 단체가 주도해서 진행할 부분이 아니고 태권도계 전 단체들이 좀 모아서 이런 날짜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뭐 TF나 추진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세계 태권도 연맹은 2006년 총회에서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했고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태권도 진흥재단은 정부 방침에 그대로 따라가는 단체니까 뭐 솔직히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태권도협회하고 국기원은 9월 4일이 왜 태권도의 날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진정한 태권도의 날을 새로 제정하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태권도계는 지금 서기자랑 최진우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